엄마 목소리 들리니? 마지막일 것 같아서. 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병실. 62세의 박수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내뱉고 모니터는 약해진 심장 박동을 차가운 숫자로 표시하고 있었죠. 녹음 시작. 그녀는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아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였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그 첫 마디를 내뱉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간호사들은 박수님 씨가 밤마다 베개를 껴안고 이 문장을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던 그 겨울. 수님 씨의 남편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가족은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17살이던 아들 민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죠. 엄마 괜찮아. 내가 돈 벌어올게. 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었고 어린 얼굴에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님 씨는 민수의 책상 서랍에서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붙은 것이었죠. 그런데 민수는 그 사실을 숨기고 등록을 포기한 채 공장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 멍청한 자식아. 수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평생 손끝 하나 대본 적 없던 아들을. 너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어? 왜 엄마 몰래 이런 걸 숨겨? 엄마, 지금 우리 형편의 대학이 무슨 소용이야? 등록금만 몇백만 원인데. 그래도 넌 가야 해. 엄마가 뭐든 해서 보낼 거야. 그날 밤 수님 씨는 시장 새벽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몰래.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밤에는 대리운전 회사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민수는 결국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민수는 집에 이런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제발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찾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날부터 28년. 수님 씨는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수배가 되지 않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대학로, 홍대, 강남역.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손에는 항상 민수의 사진이 든 전단지가 있었죠. 혹시 이 사람 보셨나요? 제 아들인데 연락이 끊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시간이 흘러 수님 씨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매주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마 그만 좀 해. 민수는 안 돌아올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아내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죠. 당신은 모르잖아.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수님 씨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겨울, 수님 씨는 작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명동거리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녀의 전단지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분 박민수 씨 맞나요? 우리 회사 부장님인데. 수님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저희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시거든요. 근데 성함이 김민수예요. 박이 아니라. 수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잡힌 실마리였습니다. 부탁이에요.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젊은 여성은 망설였습니다. 김민수 부장은 회사에서 과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수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광고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23층. 그곳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 앞에 서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날 보고 싶어 할까?
2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그녀는 결국 그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섰다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는 멀리서 그를 봤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17에 봤던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은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수님 씨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옆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예쁜 여자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딸.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행복하구나. 새로운 가족이 있구나. 수님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과 그 삶에 자신이 없다는 외로움이 교차했죠. 그날 이후 수님 씨는 더 이상 민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회사 앞에 가서 아들이 퇴근하는 모습을 봤죠. 잘 살고 있으면 됐어. 엄마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수님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찾았으면 만나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야. 민수는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더라. 내가 나타나면 민수만 힘들어질 거야. 수님 씨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2023년 가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태안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님 씨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이제 민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죽음 앞에서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습니다. 28년의 시간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녹음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녀는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민수야. 아들아. 너 잘 지내니? 모든 시작이 어색했습니다. 28년 동안 못다 한 말을 어떻게 몇 분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3일 수님 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녹음입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마지막 일 것 같아서. 28년이구나. 내가 떠난 지. 엄마는 매일 너를 기다렸어.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 내가 돌아온 건가 싶어서 뛰어나갔지.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너한테 지웠어. 17살 아이가 뭘 알겠니? 공부하고 싶었을 텐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을 텐데.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더 잘 벌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넌 떠나지 않았을 텐데. 너 알아? 엄마가 널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봤는지. 내 또래 애들이 웃으면서 걷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우리 민수도 저렇게 웃고 있을까? 저렇게 친구들이랑 다니고 있을까? 6년 전에 엄마가 너 찾았어. 광고회사 다니더라. 김민수라는 이름으로. 성도 바꿨구나. 엄마가 그렇게 싫었니? 그날 엄마가 너 봤어. 멀리서. 예쁜 와이프하고 딸하고 같이 웃으면서 걷는 거. 너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민수야, 엄마는 그날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라는 존재가 너한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그래서 엄마는 너한테 가지 않았어. 내가 만든 가족, 내가 만든 삶. 그게 너무 소중해 보였거든. 엄마가 나타나서 그걸 흔들고 싶지 않았어. 근데 말이야, 민수야. 엄마가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길어야 한 달이라고. 무섭지는 않아. 아프지도 않아.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근데 한 가지 너무 후회되는 게 있어. 너한테 이 말을 못하고 가는 거. 민수야. 너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짐이었던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난 날 엄마가 처음 너를 안았을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더라. 이렇게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품에 있다는 게. 내가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내가 유치원 그림 그려서 엄마 주었을 때,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아왔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엄마한테는 선물이었어. 그리고 내가 대학 포기하고 공장 다닐 때도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이렇게 책임감 있고 이렇게 씩씩한 아들을 키웠다는 게. 민수야, 부모는 말이야.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게 행복이야. 너를 위해 일하고 너를 위해 밤을 새우고 너를 위해 내 모든 걸 주는 게.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 그러니까 제발 죄책감 갖지 마.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키우면서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게 해서. 엄마가 좀 더 강한 척을 했어야 했는데. 내 앞에서 힘든 티를 안 냈어야 했는데. 민수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행복하게 살아. 내 와이프 잘해주고 내 딸 예뻐해주고. 웃으면서 살아.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엄마 생각나면 하늘 한번 봐줘. 엄마가 거기서 너 보고 있을 거야. 환하게 웃으면서. 너 성공한 거 봤어. 멀리서.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가족 있고. 엄마가 꿈꾸던 모습이야. 그것만으로 엄마는 충분해. 민수야,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너를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여서. 엄마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안녕 우리 아들. 아니, 안녕이 아니라 나중에 보자.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사랑해 민수야. 엄마의 전부. 녹음 종료. 수님 씨는 그 녹음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민수의 누나였죠. 누나는 동생 민수가 떠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이거 전해줘. 엄마가 떠나고 나서. 엄마, 왜 직접 안 주세요? 지금이라도 만나세요. 아니야. 민수가 편하게 듣게 해줘. 엄마 얼굴 보면 민수가 너무 힘들어할 거야. 2024년 12월 15일, 수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수, 엄마 먼저 갈게. 장례식장. 민수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연락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빈소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남긴 거.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받아 꽂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그 첫 문장을 듣는 순간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난 후 그는 영정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민수는 그날 밤 누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나는 엄마가 싫었던 게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야. 엄마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게 보여서.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도 알았어. 엄마도 다 알았어. 나 겁쟁이지. 28년 동안 도망친 비겁한 놈이지. 아니야, 민수야. 그때 넌 너무 어렸어. 19살에 그걸 어떻게 감당해. 엄마도 그걸 아셨어. 그래서 더 찾으러 가지 않으신 거야.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8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한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수님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매일 이 사진 봤어. 매일. 엄마 얼굴 잊을까봐. 근데 진짜 엄마 얼굴은 까먹었나봐. 아까 영정 보니까 내가 기억하던 엄마가 아니더라. 엄마가 너 찾으러 28년을 헤매셨어. 매주 거리를 다니시면서.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알았어. 5년 전쯤 회사 앞에서 날 지켜보시는 거 봤어. 뭐? 근데 못 본 척했어. 내가 너무 겁이 났어. 28년 만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는 한 번도 짐이었던 적이 없어. 그 문장이 민수의 28년을 치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민수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12살 소연이는 할머니의 녹음을 우연히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 할머니는 왜 아빠를 미리 만나지 않으셨어? 할머니는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럼 아빠는 행복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머니도 그러셨잖아. 그 말이 민수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2025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런 아픔을 안고 살까요? 말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 건너지 못한 28년의 시간. 민수는 지금 어머니가 평생 꿈꿨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찾기 캠페인. 그는 광고회사의 경력을 살려 마지막 메시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들이 서로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28년 전 가출한 딸에게, 10년 전 싸우고 나간 아들에게, 15년 전 절연한 부모님께 수많은 마지막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가족들이 재회했습니다. 민수는 매번 그들의 재회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엄마, 제가 엄마 못다한 꿈을 이루고 있어요. 엄마가 28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것,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 그는 지금도 매일 어머니의 녹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들려줍니다. 소연아, 이게 할머니 목소리야. 할머니 목소리 예쁘다. 아빠 목소리랑 비슷해. 그치? 할머니는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어. 아빠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소연이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할머니, 아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아빠가 나도 많이 사랑해 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것. 만약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늦기 전에 수님 씨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민수처럼 28년을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지금 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수님 씨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민수는 평생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28년의 침묵 속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8년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28년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세요. 사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엄마 목소리 들리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5분 53초의 녹음. 그것이 28년의 침묵을 깨고 한 아들의 인생을 바꾸고 수천 가족의 재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것을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진설TV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